합성함수부터 빠르게 진행할게요.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하여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 적에 여기 함수 f는 공역이, 함수 g는 정의역이 이게 같은 집합이어야 돼요. 그랬을 적에 함수 f는 x에서 출발해서 y를 맞추는 이런 함수였는데, 함수 g는 y에서 출발해서 z를 맞추는 함수인데, 여기에 여기 공역이 여기 정의역이랑 똑같지. 그래서 이거를 옮겨가지고 딱 합쳐지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합치면. 그래서 공역하고 정역이 같아야 돼요. 그럼 같게 만들고 나면은 그림이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지. 원래 함수 f는 y가 화살을 맞고 x가 화살을 쏘는 함수였고, 원래 함수 g는 z가 화살을 맞고 y가 화살을 쏘는 그런 함수였거든. 근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그림을 한데 합쳐 놓으면은 여기 있는 y 자리에 이 y랑 같은 거라서 fx로 바꿔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바꿔 끼워 넣으면 z가 화살을 맞는데 x가 화살을 쏘고 z가 화살을 맞는, x에서 출발을 하여 z에 도착하는 새로운 함수가 돼요. 중간에 얘가 뭐였는지는 사실 거론을 안 해도 좋다라는 거야. 거론 안 해도 좋은데 흔적은 남아 있는 거지. 이게 y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게 얼마인지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x가 1인데 거기서 출발을 해서 도착은 z여야 해. 그러면은 1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 지점 5를 거쳐서 마지막 도달 지점 7에 도달했으니까 이게 답이 7이 돼. 7이 되는데 뭐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f1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를 5로 바꾼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G5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5에서 출발해서 7에 도달한다. 이렇게 가면 돼요. 지금은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바로 풀면 되니까 여기 5를 굳이 고치지 않고 1 화살표 7 답 쓰면 되겠지. 그지? 이게 합성함수의 함수값 얘기고요. 기호를 보았을 적에 요거하고 똑같은 게 여럿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갖는 기호고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갖는 기호고 그리고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갖는 기호고,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매기든 저렇게 매기든 같다라는 것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유리해. 최종적인 계산은. 그런데 이것이 이거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하고 같지는 않아. 교환은 안 돼. 교환이 안 되는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보여줄 텐데 안 돼요. 교환은 안 됩니다. 교환은 안 되고 읽는 것도 중요하니까 요렇게 써놓고는 이거를 읽는 순서가 f와 g의 합성함수 이렇게 읽고 g 먼저 쓰고 그 다음 f 쓰고 x 쓰잖아. 그지? 한국 사람은 g 쓰고 괄호 열고 f 쓰고 괄호 열고 x 쓰고 가로 닫고 쓸 거 아니야. 근데 쓰는 순서가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거를 그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f를 먼저 읽어. f와 g의 합성함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는 순서를 잘못해서 맞고 틀리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없으나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걸 G와 F의 합성함수 이렇게 읽잖아. 그럼 그건 잘못 읽은 게 돼. 합성함수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게 돼. 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 합성함수에서 지나가서 합성함수 성질 자, 함수 f는 식이 x제곱 더하기 1이고 함수 gx는 식이 2x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적에 f 연산 gx 이걸 연산 이렇게 읽어도 돼요. f 연산 gx 아니면 사람마다 f 합성 gx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왼쪽에서부터 쭉 읽으니까 요거는 뜻이 f 식에다가 gx를 대입을 하여라 이런 뜻이야. f 식에다가 gx를 대입을 하여라. 여기에다가 gx를 대입하여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g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것도 원래는 정확한 표기는 이렇게 중괄호 해서 제곱을 해야 돼요. 중괄호 해서 제곱을 해야 하는데 중괄호 하지 않고 제곱을 해도 뭐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진 않더라고. 공식적인 시험에서도 저렇게 표기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양쪽에 괄호하고 제곱을 하는 게 원래는 정확한 표기예요. 근데 괄호하지 않고 제곱 표시를 해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고 gx 자리에다가 2x를 대입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합성함수식을 구한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런데 반대로 합성을 하면 합성 순서를 바꾸면 그러면 함수 g에다가 fx를 통으로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함수 gx의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식을 구하라고 하면 2 곱하기 fx가 돼요. 이 다음에 fx하고 사이에는 곱셈기호는 안 씁니다. 이거 어서와 조금 늦었네. 조금 많이 어디에서 뭐 하다가 아 그랬어? 훌륭하다. 어쨌든 영상은 만들고 있어요.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자, 다시 전개하면 2x제곱 더하기 2. 둘이 다르지? 자리가 교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행렬이랑도 비슷해. 우리 행렬에서 곱셈할 때 A 행렬과 B 행렬 곱한 거는 B 행렬이랑 A 행렬 곱한 거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게.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행렬할 때 있었지.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고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네, 똑같습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함수가 하나 더 등장해야 돼. 하나 더 등장해야 되거든. 하나 더 등장시키자. hx는 뭘로 하지? 3차 등장시키긴 좀 그렇고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 요 정도 할까? 그러면 별로 영양가는 없는데 같아질 거야. 그래서 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앞에 소망반 수업이 앞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거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성질은 여기 항등함수 i라고 되어 있잖아. 항등함수. 항등함수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ix는 x 이렇게 쓰거든요. 화살을 쏘는 숫자랑 맞는 숫자가 늘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다른 게 아니고 이게 y는 x거든. y는 x인데 ix라고도 쓰고 ex라고도 쓰고 이렇게 두 가지 표기 방법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i만 채택을 한 것 같아요. 함수 f하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 i하고 합성을 하면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항등함수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교환도 성립하고요. 그리고 합성한 결과가 항등함수가 그냥 없어지게 돼. 없어지게 돼.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행렬에서 단위 행렬 있지. 행렬 A랑 단위 행렬이랑 곱셈을 하면 원래 다른 행렬끼리는 이게 교환이 안 되는데 단위 행렬은 이게 교환이 되고 심지어 곱셈을 하고 나면은 단위 행렬은 없어지는 효과도 있잖아, 그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것도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고요. 요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어려운 게 다 지나갔기 때문에 현대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알고 있다. 뭘 하냐면 소망반 할 때는 내가 여기 하나씩 다 해줬거든. 여러분 지금 하나씩 해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념 확인 문제 이렇게 한 개씩 해서 매겨 보세요. 총 쏘는 거요?